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 우리 관계사 쪽 문법 개념과 그다음에 관련된 문제 몇 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이 우리가 거의 종반에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이 많이 빠져 있을 텐데요. 힘내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토익 공부하는 거, 뭐 점수 올리는 거 중요하지만 영어 잘하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멋진 미래를 위해서 지금 시간 투자하니까 다들 힘내셔야 됩니다. 끝까지 완주하셔야죠. 놓치지 말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관계사 쪽 정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시작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 대명사부터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접속사와 더불어서 영어 품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절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다. 그럼 절 두 개. 근데 문장 어딘가 빈칸이 난데 보니까 절과 절을 이어줄 자리다. 그럼 첫 번째 고려해야 될 두 가지 품사가 있는데 첫 번째 접속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계에 들어가면 관계사 들어가면 관계 대명사가 있고 관계 부사가 있고 앞에 뭐 복합 관계대명사, 복합 관계부사가 있는데 실제로 시험에서 관계사 문제 나오는 거에 거의 90%, 토익 시험의 90%는 관계 대명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기본적인 거, 쉬운 거, 그거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자체도 아주 기본적인 걸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가 만약에 아직 관계사가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분은 관계 대명사를 내 거 만드는데 포인트를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관계부사, 그다음 복합 관계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자리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자리다. 절 연결하니까 뭐 할 말이 없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면 뒤에 이어서 어떤 형태의 절이 따라오죠? 항상 어떤 형태 따라옵니까? 불완전한 형태, 불완전한 형태의 절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와 뒤에 불완전한 절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은 앞에 선행사 역할하는 명사가 주로 제시가 되면은 참고로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who, which, that 다음에 불완전한 절은 합쳐서 해석을 해서 물론 여기는 해석이 안 됩니다. 뭐뭐하는 그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절 역할을 한다는 거. 바꿔서 말하면 이게 통째로 없어서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장 구조에 이상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게 기본이고요. 특이한 게 있는데 관계대명사 what의 경우에는 자체 안에 선행사 역할하는 명사를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선행사 역할하는 명사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선행사 역할하는 명사를 지 안에 먹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덩어리를 묶여서 명사절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주로 형용사절, 그 다음에 때로 유일하게 완만 명사절 역할을 한다는 거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별도로 명사절 연결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 what이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역할과 자리를 정리해 드렸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죠. 관계대명사 문제 푸는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만 하시면 대부분의 관계대명사 문제는 제가 수업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5초면 끝납니다. 5초. 바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문제 푸는지 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포인트가 관계대명사 들어갈 자리 앞뒤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대신 첫 번째 확인할 게 절 연결어자인지 확인해야겠죠. 하는 역할이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절 연결어니까. 그래서 만약에 절 연결어 자리다.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접속사는 관계대명사가 들어야 되는데 다만 중요한 게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죠. 그래서 들어갈 자리다. 그럼 뒤에 이어서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됩니다. 불완전이 오게 되고 그럼 이때 여러분이 관계대명사 들어갈 자리인지 확인이 되고 첫 번째 동시에 지금 여기서 뭔가 공통내용이 빠진 부분이 지금 불완전한 거거든요. 이 역할을 대신 또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불완전한지를 확인하면서 관계대명사 들어갈 자리와 더불어서 뭐가 됩니까? 동시에 두 가지 확인되는데 불완전한 것 보고서 격이 선택됩니다. 참고로 주격은 주어가 없을 때 목적격은 목적어가 없을 때 대신 뺀 거거든요. 대신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어도 있고 목적어 있다. 그럼 빠질 수 있는 게 관계대명사 격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소유격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빈칸 다음에 소유격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바로 명사가 제시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빠진 거 보고서 격을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럼 이때 뒤를 보고서 자 관계대명사 들어갈 자리 확인과 동시에 들어갈 격을 확인하게 된다. 다시 한번 접속사 플러스 완전한 절, 관계대명사 불완전한 절.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야 될 게 관계대명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종류는 어떻게 확인하냐? 앞에 선행사 역할하는 명사를 보고서 앞을 보고서 이번에 명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또는 없는지에 따라서 종류가 선택이 된다는 거. 그러면 빙고 답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특별하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는 거. 아직 못 믿겠다. 그럼 뒤쪽에 가서 우리 연습 문제 풀 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면 다시 한번 정리 잘 해주시고 필요하면 여기서 한번 끊고서 정리를 쫙 머릿속으로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갈 수 있게. 자 그 다음 3번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고민하던 여러분이 좋아하나요? 문법을 사랑하는데 관계부사 얘기를 살짝 해봤습니다. 일단 이건 개념 정리로 맞출게요. 일단 관계부사라는 건 첫 번째 해야 될 게 관계대명사 목적 앞에 전치사 온 게 이게 합쳐지게 되면 하나의 단어 관계부사로 합쳐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모르면 관계부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계대명사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목적격 들어갔다. 그럼 뒤에 불완전한 절인데 이건 지금 절인데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선행사 역할하는 명사가 있을 거고요. 요걸 갖다가 요 전치사를 갖다가 어떻게 쓰냐면 선행사 역할하는 명사와 관계대명사 목적 사이에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지금 전치사 뒤에 목적 없어 불완전했는데 이 전치사를 빼버리면 실제로 이 절은 완전한 절이 됩니다. 전치사에 목적어 없던 건데 전치사 자체를 빼버렸기 때문에요.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좀 똑같은 얘기네요. 두 번 다. 다음 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합쳐져서 하나로 바뀌면 관계부사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앞에 선행사 역할하는 명사가 있고요. 다만 뒤에 절이 눈여겨봐야 될 거는 완전한 절로 바뀌었다는 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관계대명사에서 변형된 형태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것도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관련된 앞에 명사 선행사가 필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자리 또 비교를 하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떤 절이 오요? 불완전한 절이 오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는 거. 이걸 또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자, 복합관계사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자리로 비교를 해야 될 건데 항상 품사는 제가 이거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만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별 어려움 없이 대부분의 관계대명사 문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이 네 가지 경우에 요 핫 하나 빼고 선행사가 없고 나머지 것들은 관련된 선행사 역할은 명사가 있어야 되고 뒤에 불완전한 조효고, 반면에 관계부사는 방금 전에 뒤에 완전한 조효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관련된 관계부사 관련된 선행사 역할은 명사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다만 저 밑으로 내려오시면 각각 내려오시면 자, 뒤에 ever가 붙으면서 물론 4개에서 3개로 한 가지씩 빠지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뒤에 ever가 붙게 되고요. 우리말은 앞에 복합이란 말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복합 관계대명사, 복합 관계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똑같이 불완전한 절하고 여전히 관계부사 때문에 뒤에 완전한 절이는데 그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 선행사 역할은 명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 선행사 역할 명사를 지 안에 먹었다고 보면 되겠죠. 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해석이 안 되지만 유일하게 되는 게 있다면 이것만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반면에 밑에 있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뭐 누구든지 whoever, 누구일지라도 또는 복합 관계부사의 경우는 언제든지 또는 언제일지라도 해석이 되니까 필요하면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사전을 좀 찍어가지고 정확한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장에서 그걸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각각의 미묘한 자리 차이가 있는데 없다 뒤에 불완전한 완전한 똑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법이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가장 또 기본을 잊어버리는데 지금 제시되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 문장에 들어가는 딱 하나다. 왜 들어갑니까? 밑에 써놨잖아요. 빨리 컨닝해 보세요. 네, 절을 이어주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 이걸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문장에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절 연결할 필요 없죠. 그럼 이 중에 어느 것도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부터 정확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미묘한 자리 차이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필요하면 바로 끊고 여러분이 이걸 정리를 해 주십시오. 다만 제가 자료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이 표가 정확히 들어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부터 연습 문제 들어갑니다. 아까 뭐라고 그러냐?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거의 대부분은 관계대명사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문제는 아까 문제 푸는 방법 앞뒤 보고 뒤 보고서 격 선택하고 앞 보고 종류 선택하는 것만 이해가 되면 5초 안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조심해야 될 게 이걸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항상 보기 먼저 확인하는데 2개 관계대명사고요. 2개는 그냥 대명사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절을 이어줄 거고 물론 불완전하지만 참고로 대명사는 절 이어주는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절 연결할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A, B 또는 C, D가 답이 될 텐데 보시면 문장에 동사가 with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should pickup에서 동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절 2개, 절 연결이 필요하다. 문장 어디를 뒤져봐도 절 연결이 없기 때문에 대명사에 죽어라. 그럼 절 연결하는 역할은 which 또는 who인데 둘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류가 다르죠. 종류 어디 보라고 그랬죠? 앞을 보라고 그랬죠. 끝났네요. 게스트 사람이네요. 손님 고객. 그럼 뭐가 됩니까? 후가 답이겠죠. 끝났습니다. 시간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다음 거로 넘어갈까요? 준비되셨으면? 자,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 여기는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복합 관계대명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따로 노네요. 차이점 뭐라고 그랬죠? 에버가 붙게 되면 앞에 선행사 역할의 명사가 없다고 그랬고 나머지 것들은 선행사 역할의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볼 게 절 연결어 확실한 거니까 다 동사 수조 확인할 거고 바로 앞으로 가서 선행사가 있는 점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있네요. His patience. 사람. 그럼 whoever 답이 안 됩니다. 그럼 차이점은 주격, 소유격, 목적에 대한 격인데 격은 뒤에 빠진 걸 보라고 그랬는데 이거 끝났네. 바로 동사 났네. 그럼 뭐가 왔습니까? 주어가 없잖아. 그럼 주격이 답이네. 빙고. 그래서 실제로 문장 대빵 길었지만 여러분이 포인트만 정확히 정리해 주시고 보기 정리하고 빈칸 들어가서 앞, 뒤 보면 바로 답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다 꼬는데 확인한 거는 앞에 두 단어, 뒤에 한 단어로 끝난다는 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놓치면 되게 아까운 거죠. 그래서 빨리 관계대명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우니까, 안타까우니까. 자, 그럼 마지막 3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 다 에버네요. 별거 없어요. 에버, 복합이란 말인데 구분을 구자면 요렇게 묶여서 복합 관계대명사고 요렇게 묶여서 복합 관계부사가 되죠. 차이점, 플러스 완전한 절. 그 다음에 플러스 불완전한 절이 되겠죠. 그럼 일단 뒤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빠르면 사실 이게 오픈이란 부사 보고 끝나는데 그 다음에 professional actors 주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동사가 제시되어 있고 다만 이 스탠드는 자동사입니다. 전치사고 나는데 자동사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필요한 게 없으니까 바꿔서 말하면 완전한 절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 죽고요. 그 다음에 자 복합 관계부사 중에서 유일하게 however만 플러스 형용사 부사가 뜨고 이것도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뒤에 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답은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패턴을 알고 있을 때는 바로 답이 납니다. 유일하게 특이한 겁니다. 아무리 자주 뭐뭐 할지라도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해석 좀 특이하니까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whenever에 언제든지 언제일지라도지만 however 다시 한번 뜻이 뭐라고?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다만 뒤에 형용사나 부사 뜬다. 부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자주 전문 배우들이 무대 위에 선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관계사 쪽 문제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키포인트 관계 대명사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쪽에다 포인트 맞춰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